3번의 양치질과 한 끼 식사, 그리고 머리 자르기. 하루 10분에 겨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44분의 1에 해당하는 10분.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이들에겐 10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는데요. 10분은 해야지. 이들은 그 안에 기적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 8시 10분부터 20분까지 이곳의 생산 직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매일 탈춤을 춥니다. 10년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는데요. 체조 시간은 단 10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선 점심을 먹은 후 땀을 흘리며 108배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0분.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한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매일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그 시간 역시 10분입니다. 세 곳 모두 10분으로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하루 10분이 어떤 기적을 만든 것일까요? 먼저 음성에 있는 한 화장품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 일터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나 발걸음에 어제의 피로가 조금은 남아있는 듯한데요. 특히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겐 아침의 피로가 더할 겁니다. 아침에 일찍 하면 나오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눈 좀 봐요. 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아, 벌써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하기 전에 뭐 하는 거 있어요. 아, 뭔데요? 춤이요. 춤이요? 무슨 춤이요? 이렇게 탈춤. 탈춤이요? 이들이 추는 탈춤은 송파 산대놀이 춤사위를 체조로 만든 것인데요. 매일 아침 8시 10분이면 70여 명의 생산 직원들은 모두 모여 탈춤을 춥니다. 올해로 벌써 12년째라네요. 낭비제로 생산 향상, 불량제로 원가 절감. 탈춤 시간은 정확히 10분입니다. 10분 동안 그 탈춤을 추고 나면 저희가 일하기 전에 몸이 조금씩 풀리니까 더욱 뭐 작업의 효과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없이 꼬박 8시간 동안 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 그러다 보니 요통이나 디스크 같은 직업병이 생기기 쉬운데 남들과 다른 아침 10분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어깨 결림이나 근육이 좀 뻑뻑하면 이걸 느꼈는데요. 체조를 아침마다 하면서 이 어깨가 풀리고 좀 힘이 들고 저희가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몸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아침에도 보셨지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땀이 날 정도로 아침에 그렇게 해갖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강화도 되는 것 같고. 하루 10분의 탈춤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작업 환경을 고려한 동작을 10분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동작부터 큰 동작까지 이어져서 과학적으로 심박수를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고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한 번 10분의 투자는 회사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선 직원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이 탈춤을 춘 지 3개월째에는 73명 중 68명이었는데 9개월 후에는 13명으로 줄었고요. 어깨 통증을 앓던 이들도 같은 기간 동안 47명에서 4명으로 10배나 감소됐습니다. 또한 지난 9년 동안 무사고로 무죄의 6배수를 달성해 산재보험료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약 5,600만 원을 내고요. 근데 현재 2010년에는 보험료는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장업계에서 최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산재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한 해 2억이 넘는 경영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하루 10분이 만든 건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부산의 한 중학교. 이곳 역시 남들과는 다른 10분이 있습니다. 그 10분은 점심시간에 볼 수 있다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 학생들의 모습은 여느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학교만의 10분이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학생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학교에 마련된 작은 법당.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학교만의 10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점심시간 10분을 이용해 학생들이 108배를 하는 것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단 10분만으로도 운동은 물론 마음 수련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워요 많이? 네. 108배가 끝나면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며 하루 10분을 마무리하는 학생들. 짧은 시간이지만 108배를 하면서 날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과 의욕이 생겨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변화가 많이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변화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생겼고 좀 기분도 좋고 상쾌하기도 하고 성적도 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마음에 들어요. 지난 가을부터 108배를 했다는 경훈이 학생의 성적을 볼까요? 주요 과목 중 영어, 수학, 사회 성적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함에 있어서 성취감 같은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수업 태도가 변하면서 108배를 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도 달라졌습니다. 108배를 하고 있는 100여 명의 학생 중 기초 학력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비율이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4학년인 보민이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신문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예습 복습을 하는데요.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도 보민이는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계속 문제 풀다가 보니까요. 뭐 좀 쉬워지게 됐어요. 오늘은 이런 딸의 행동에 엄마도 적잖이 놀랐다는데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이제 또 곧돌이 애들이 또 그렇게 하는 듯이 이제 놀기 바빴는데 요새는 이제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좀 길어졌고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 예, 그게 보민이가 변화된 것 같아요. 보민이의 학습 태도가 변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5개의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들. 방금 전까지 제잘되던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벌써 수업이 시작된 걸까요? 수업 시간인가요? 아니요. 지금 수업 시작이 아니고요. 수업 시작은 9시 10분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수업 전에 10분 동안 아침 수학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10분의 영교시 수업. 그렇다고 특별한 수업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도움 없이 10분 안에 수학 5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 푸는데 아직도 덜 푼 사람 있나요? 자, 눈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채점도 아이들 스스로 하는데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0분 동안 작은 양의 문제만 푸니까 부담도 덜 되고 그래서요. 아침 수학 10분 하면서 계산도 빨라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수학이 조금씩 쉬워지니까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수학 점수만 올랐어? 다른 것도 오르긴 했는데요. 수학은 요즘엔 대부분 다 맞아요. 아침 10분 수학 공부. 보민이를 포함해 아이들이 달라진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을 체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좀 이렇게 집중도가 좀 더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1교시 수업을 9시 10분에 시작하지만 거의 한 5분, 10분은 다 잡느라고 아이들 다 잡느라고 한 시간을 그렇게 좀 허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수업을 시작해도 첫째 시간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아이들이 그 집중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교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정말 수험생 언니 오빠 못지않네요. 그 본론에서 앞타는 하루에 몇 개 시간을 나올까?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 학교는 3년 전부터 전교생이 10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태도만큼 성적도 올랐을까요? 그 수학 성적은 애들 어땠나요? 그 아침 한방. 2008년도 보다가 2009년도 성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보통 이상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1년 전보다 수학 성적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전과목 성적 또한 평균 7점이나 올랐습니다.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여겼던 10분을 효율적으로 쓴 게 바로 이 학교만의 비밀인데요. 수업 전 하루 10분의 수업은 달성군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관내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침 수학 공부 10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탑재된 사이트인데요. 학교들의 반응이 높아지면서 교육청에서 전문가를 동원해 문제를 만들며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하루 10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김선아 씨와 전보민 학생과 함께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10분 탈춤과 10분 학습을 하기 전 뇌파를 측정한 다음 평소 해오던 방식으로 보민이는 10분 학습을, 선아 씨는 10분 운동을 한 후 다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10분 전후의 뇌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른의 경우에 운동을 하기 전과 그리고 우측의 경우에는
10분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뇌 활성도 매핑 그림입니다. 보시면 특히 후두엽과 이제 측두엽 쪽에 전에 비해서 활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분 학습전으로 뇌 활성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활성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분 탈춤은 운동의 뇌를, 10분 수학은 공부의 뇌를 활성화시켰는데요. 집중력 역시 두 사람 모두 높아졌습니다. 남들과 다른 하루 10분이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루 10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10분이면 화장도 못할 시간 같은데요? 그냥 잠깐 쉴 수 있는 시간? 노래 두세 곡 정도 부를 수 있는 시간? 10분 정도면 쓰다 보면 비누칠 하다가 다 끝나는 시간이어서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하기에는 짧은 시간 같아요. 뭔가 하기에는 짧다고 생각되는 하루 10분으로 기적을 맛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전부 청소할 것만 있는지 몰라. 그 주인공은 바로 탤런트 오미연 씨.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10분 모래시계죠. 그 10분 시계거든요. 10분은 해야지. 그래야 뇌가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10분 동안에 이 시간을 맞추느라고. 사우나 들어가면 저 시간 맞추느라고 못 나오시죠들?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5, 6, 7, 8. 하루 틈틈이 1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네요. 힘드세요? 늙어서 10분이요. 짧은 것 같지만요. 이렇게 뭔가 몰두해서 할 적엔 10분도 긴 시간입니다. 끝까지 갔다가요. 오미연 씨의 드라마 녹화 현장. 그렇게 끝과정 활동을 할 거다 이것이지. 응? 어머니 저한테는 오직 정원 씨밖에 없다고요. 아시잖아요. 나가 어떻게 알아? 응? 요렇게 증거까지 나오는데. 네, 수습은 괜찮겠나요? 교통사고 이후 다시 브라운관 앞에 서기까지는 하루 10분이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이렇게 몸을 계속 움직이는 건 10분의 운동에서 찾아낸 그녀만의 건강 비결입니다. 계속 바꾸셨어요, 지금까지? 왜 불편하셔서요? 아니 버릇으로? 아니 버릇이 될까 봐. 한 자리에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태도, 자세가 쓰러질까 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몸을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볼펜을 껴도 될 정도로. 와, 그래가지고는. 틈틈이 하는 10분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은 오미연 씨. 최근에는 굽었던 척추도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늙으면 안 고쳐지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나보고 나이 드셨어도 태도가 되게 이쁘세요 그래요. 근데 평생 처음 들어와요 요새. 맨날 이게 구부러졌다고 피세요 이런 소리만 들었었거든. 근데 이제는 모델 나올까 볼까 봐. 그렇다면 하루 10분씩 틈틈이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진 건 오미연 씨만의 특별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1시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과 10분씩 6번을 나눠서 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운동은 최소한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뇌의 운동신경 영양인자의 경우 1시간 운동을 한 것보다 10분씩 나눠서 운동을 했을 때 수치가 높았으며 사고와 기억력을 책임지는 신경세포 역시 10분씩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생성됐습니다. 본 실험의 결과
하루 60분 운동을 한 군에 비해서 10분씩 6번 한 군에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의 발현이나 신경세포의 생성이 더욱 많아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0분씩 운동을 나누어서 해도 계속적인 운동에 비해서 결코 운동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기술 시간. 이게 선이 떠 있기 때문에. 소병양 선생님의 하루는 정신이 없습니다. 실습이 많다 보니 더 그런데요. 주모 앉아. 선생님 앉아. 왜? 줄서부 여기 있네. 애들 통제하기 되게 힘드시겠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기도 하고. 정신없는 학교 생활에서도 소병양 선생님은 남들과는 다른 10분을 보내고 있는데요. 책상만 봐도 남들과는 좀 다르죠. 책이 덮여져 있으면 피려고 하는데 그 마음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요. 펴 있으면 바로 심적으로 바로 눈이 가는데. 책상도 모자라 사방에 외워야 하는 단어를 빼곡히 붙여놨습니다. 얘기하다가도 한 보면 보수겐 COCl2 0.8pl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머릿속에 넣는 것들이 그냥 기억에 또 남는 경우도 많이. 선생님만의 시간이란 바로 쉬는 시간 10분. 그 시간을 활용해 선생님은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물을 끓인다. 예, 물을 끓인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원동기는 엔진. 수업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자리에 앉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이야말로 그에겐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10분이 우리가 좀 7교시 한단 말이죠. 그럼 10분 시간은 70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모여놓으면 모이다 보면 뭐든 다 그렇겠지만 모이다 보면 작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 가방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가방입니다. 이게 우리 안 식구가 저한테 선물한 가방인데. 여기 이제 자격증. 선생님이 쉬는 시간 10분을 투자해 얻은 실천의 열매는 바로 다양한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이건 건축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 집, 아파트 같은 페인트 칠하는 거, 그것도 자격증 있다고요. 페인트도 자격증이 있대요. 몰랐어요. 지난 25년 동안 선생님이 딴 자격증은 무려 55개. 대한민국 최고 기록 공무원이라는 명예까지 얻었는데요. 틈틈이 하는 선생님의 하루 10분 공부는 오늘도 쉼이 없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죠. 저기 직업 상담사는 그 교과목하고는 교과목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예.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진로 지도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생님은 56번째 자격증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10분이 또 한 번 귀한 열매를 맺은 순간입니다. 어떠세요? 합격했는데. 뭐 기분 좋죠. 소병양 선생님은 쉬는 시간 1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시간을 정해놓고 학습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초등학교 3학년 1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0분 제한을 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게
40개의 들꽃 이름을 외우게 했는데요. 동시에 뇌파까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10분 제한을 둔 그룹은 총 30개를, 그렇지 않은 그룹은 17개를 외웠는데요. 회상률이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을 경우 아이들이 똑같은 공부여도 뭔가 그 주의가 흥미나 뭐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동기, 그리고 새로운 각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 두뇌에서 보통 때 하던 공부할 때 그 태도와는 좀 다르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더 적극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죠.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집중이 잘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습 태도에서도 두 그룹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는데요. 뇌파 결과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그룹은 집중력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부산의 한 학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문제, 환경오염, 독과점유폐, 공공재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내신 1등급을 놓치지 않는다는 백솔지 양입니다. 쉬는 시간 10분이 바로 솔지 양의 공부 비결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 딱 10분이라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더 잘 지켜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지 양은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해 언어 영역은 물론 논술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자신만의 요령이 생겼습니다. 자율학습 마지막 10분을 앞두고 외국어 영역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풀다 보니 같은 양의 문제를 푸는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실력도 발휘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왜 시험 칠 때요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 완전 떨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도 못 풀고 맞출 수 있는 것도 막 너무 더듬거려서 못 풀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10분 동안 문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10분에 10분 남았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제 시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10분 남았을 때 부담스러워서 못 푸는데 저는 그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어서 가짐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루 10분을 좀 독특하게 보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이상민 씨입니다. 기업의 상표와 제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이상민 씨는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업가 중 한 사람이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는 그의 하루에서 과연 10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기가 제 방이고. 그의 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기저기 놓여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좀 시계가 이렇게 주변에 보여야지만 지금 내가 시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을 내가 잘 안배를 했는가 또 자꾸 눈에 보이면은 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머리에 생각하는 거하고 또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거든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는 이상민 씨.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모든 업무를 정리하는데요. 그만의 10분이란 하루 중 틈틈이 뇌를 쉬어주는 것. 10년을 넘게 해오고 있는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아, 좋으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나. 근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컨설팅을 하는 사람한테는 꼭 필수적인 어떤 그런 훈련 기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분간의 휴식 내지는 그 휴식은 이제 나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내 머리를 좀 쉬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생산성이 있고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한 투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휴식이 아니라 10분의 투자가 아니겠느냐. 무심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 10분. 하지만 그 10분을 잘 활용하면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인데요. 그래서 더 10분의 휴식이 자신에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조금 할애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는 업무에 투여되는 시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만을 위해서 쓰는 소중한 10분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의미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이 있고 의미 있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과학자들은 뇌의 휴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휴식이 특정 수준의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초에는 중간중간 머리를 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과거 좀 더 많이 일에 몰두하고 집중했을 때 더 많은 결과가 나온다고 봤던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몸이 서로 상호작용을 줘서요. 예를 들면 명상을 하거나 쉼을 했을 때 뇌의 회백질이 더 증가를 해서 인지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기억력이 더 높아진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질의 휴식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더 성과 있고 효과적인 더 능률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그런 결과를 반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들도 다시 협조해 주셔야 돼요. 네, 과연 휴식이 기억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10명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10분 동안 휴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그룹은 40분 동안 60문제를 풀게 하고 다른 그룹은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수업 태도는 물론 시험 결과도 두 그룹이 확연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망각률의 경우 10분을 쉰 그룹이 반대의 경우보다 4배 가까이 낮았는데요. 망각률이 낮은 건 그만큼 기억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망각 폭이 쉬는 시간을 가진 경우에 훨씬 적었다라는 것은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에서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학습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그룹의 집중도와 스트레스 지수도 살펴봤습니다. (10분을) 쉴 경우 쉬고 난 직후 집중도가 3배 가까이 증가됐으며 10분을 쉬지 않고 공부하는 그룹의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한 산골 마을. 이곳에는 뇌를 휴식, 즉 쉬는 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서 쉼과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 걸으면서도 명상을 하고 움직이면서도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적인 명상이에요. 10분만 걷고 난 후에도 보통 이렇게 그러면 5분 후부터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5분 후부터.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을 때 3번 내쉬고 1번 들이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겁니다. 약간 좀 빠르죠? 호흡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둘 음악을 챙기는데요. 아, 느낌이 아프리카 이렇게 음악 같아요. 호흡을 조절하며 리듬에 맞춰 가볍게 걷는 게 동적인 명상인데요. 그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라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걸어보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죠? 예. 네. 동적인 명상이 끝나면 정적인 명상으로 이어집니다. 바위는 이 숲은 이 산은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모든 생각을 접고 오직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이 시간 역시 10분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죠? 아주 뭐 신선한 기운으로 정말 넘쳐납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의 외침이 정말 들립니다. 신선하게. 제대로 주말도 주중에도 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다 놓고 자연으로 와서 자연을 느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세라토닌은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경세포입니다. 세라토닌이 결핍되면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결국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될수록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다. 이럴 때도 내 머릿속에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되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 세라토닌의 분비는 10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극단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10분이라는 것은 시간으로는 짧으면서도 길 수도 있고 길면서도 짧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쉼이 너무 오래 가버리면은 이 뇌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10분 이상 지나면 생리적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호흡을 아랫배로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기고 반눈을 살짝 감고 이곳만의 세 번째 쉼의 방법은 바로 아침 10분 명상. 하루 10분은 쉼을 통해 뇌의 활동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로토닌은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한 50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 세로토닌의 중요한 기능은 조절 기능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격한 물질이 아닙니다. 아주 적정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이렇게 예열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좀 뇌 튜닝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안산의 이 학교는 지난 3월 하루 10분 독서를 시작했는데요. 수업 전 아침 10분 활용이 학업은 물론 아이들의 인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의 교육 현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1교시 수업할 때 좀 더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좀 도와지고.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아침 독서가 없었다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친구랑 웃고 떠들다가 선생님 돌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때 분석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하면 머지않아 이 아이들에게도 하루 10분이 만든 값진 열매가 열릴 겁니다. 자르지 않고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저는 좀 비유를 하자면 그 아침 독서 10분은 씨앗과 같다고 생각해요. 비록 씨앗이 처음엔 작지만 그것이 나중에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큰 거목이 되듯이 그런 아침 독서 10분이 나중에 싹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분의) 기적을 만든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루 10분 남들과는 좀 다른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 10분이 바로 기적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 10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